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맞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오프라 윈프리 책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명사죠. 오프라 윈프리가 벌써 환갑이 넘었나 봐요. 토크쇼의 여왕, 팔로워가 6천만 명.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 오프라 윈프리가 쓴 유일한 자서전이에요. 나온 지 좀 된 책인데 요즘 다시 뜨고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어떤 생일날 어떤 가수의 음악을 되게 좋아해 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들이 전날 밤에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서 스나탐 카우르라는 그 가수였대. 여자 가수. 그 가수에게 연락을 해서 12시간 안에 마우이로 올 수 있는지 전화를 걸었대요. 인생의 축복인지 신의 계시인지 모르겠지만 마침 그녀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30분 떨어진 동네에 와서 콘서트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그리고 초대해준다면 영광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일날 갑자기 그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와 밴드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친구들이 이런 걸 선물해줬대요. 놀라운 경험. 독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법이다. 독서가 우리의 존재를 열어준다는 것은 나는 확실히 안다. 독서는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며 우리의 정신이 흡수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접근할 방법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내가 독서를 가장 사랑하는 이유는 책 읽기를 통해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 윈프리도 독서가 유일하게 정말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가수 등장하는 부분에서 왜 감명받았냐면 저도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잖아요. 우리 김동률 오빠가 갑자기 딱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럽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책을 읽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전히 숨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남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 높은 곳으로 이어지는 길을 발견하고 있다. 우리가 이 순간에 살아남았다. 이 말이 되게 감동이었어요. 다치지 않았고 별일 없었고 굶지 않았고 건강하게 살아있다. 어느 날 가족 중에 한 명이 타블로이드지에 이 비밀을 폭로했대요. 절대 아무도 알지 않았으면 하는 비밀을 폭로했어요. 그리고 너무 겁이 났대요. 거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내게 손가락질을 하며 14살의 애를 베다니 세상에 넌 끝장이야 라고 당장이라도 고함을 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아는 사람들도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너무나 놀라웠다. 전과 다르게 나를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십 년 동안 머릿속으로 상상해왔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혼모로 출산을 했고 성폭행을 막 당했고 그런 과거를 숨기고 싶었는데 가족이 이제 알린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까 봐 그렇게 두려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비밀이 폭로되면서 나를 묶고 있던 속박도 풀렸음을 깨달았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나는 어린 소녀의 영혼에 난 상처의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수치심을 품고 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배웠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수치심이란 속박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가 넘어야 하는 장애물들은 모두 나름의 의미를 품고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안다. 장애물을 통해 배우겠다는 자세로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이와 뒤처지는 이의 차이다. 자,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예측 불가한 일들이 벌어질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때요? 이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 의미가 있대요. 모든 장애물에. 근데 장애물을 통해 배우겠다는 자세는 성공하는 사람. 장애물이 있으니까 나는 포기해야겠다. 무너져야겠다. 이제 끝이야 라고 하면 뒤처지는 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마주치는 경험을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하나하나가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면 기회가 된다.
만약 내가 1977년에 볼티모어의 6시 뉴스 앵커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오프라 쇼를 시작할 기회는 제때 오지 않았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장애물을 가치 판단 없이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소망의 장소로 당신을 인도해 줄 길에 대해 결코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확실해야 한다. 미래의 당신, 즉 당신이 되어야 할 그 운명적인 존재는 지금 당신이 있는 바로 이곳으로부터 진화한다. 저도 은행을 그만뒀고 그날 이후로 계속 직업이 없이 지냈어요. 2007년도에 퇴사한 이후로 계속 백수. 그것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돈을 벌까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가입했던 펀드를 쫄딱 망하면서 돈은 무엇일까, 경제가 무엇일까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게 기회였죠. 나를 치유해주고 안전하게 해줄 사람, 너는 아무 가치도 없다며 항상 내 안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잠재워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친구나 가족이 나서서 그렇지 않다고 완전히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조차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너는 가치 있어, 너를 사랑해 라는 그 사람을 찾아 헤맨다면 헤매봐야 의미가 없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가치 있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식료품점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온 여인이 그것을 일깨워 주었다. 식료품점에서 온 여인이 친하게 지내자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동네 온 거를 환영해요. 다들 이곳을 좋아하는데 당신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과 친해지게 됐대요. 원래는 그렇게 사람과 인간관계 맺는 걸 좋아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계기로. 그래서 거기 이사 오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행복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거라는 점이다. 가지지 못한 것 대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에너지를 내뿜고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굶지 않고 인터넷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유튜브도 실컷 볼 수 있고,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책을 빌려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어요. 인종차별도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 때 인종차별 받지 않죠. 여기 오프라 윈프리는 얼마나 흑인으로서 힘들게 정말 살았어요. 그런 이야기도 책에 담겨 있죠. 나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나눔을 이어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라고 나는 확신한다. 전설들의 행차라는 여성 모임에서 받은 편지들을 책으로 엮어가지고 선물을 줬대요, 오프라 윈프리한테. 너무 감동이었대요.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너무 힘든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사랑의 쪽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쪽지를 또 모아서 책을 만들어서 이 친구에게 줬대요. 이렇게 자기는 받은 대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을 다 맛보면서 내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선물이라는 사실이다. 두려움은 나를 마치 노예처럼 부렸다. 닐 도널드 월씨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걱정하는 한 당신은 그들에게 소유된 셈입니다.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와 똑같다라고, 두려움이 나를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더라면 과연 내 삶은 어땠을까 하고 언제나 궁금해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내가 후회를 막 하고 지난날에 막 후회한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궁극적으로 배워야 할 교훈이다.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 그리고 최고의 삶을 향해 계속 나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다. 두려움이 없는 게 정말 최고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 부인, 첫 번째 부인과 인터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는데 기자였을 때요. 그때 매니저가 이렇게 말했대요. 절대 엘비스에 관해서 묻지 마세요 라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억누르지 않고 물어봤대요. 나는 엘비스에 관해 물어봤다. 프리실라는 나를 두고 자리를 뜨지 않았다. 오히려 고맙게도 대답을 해주기까지 했다. 인생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해도 이것만은 명심하자. 기회가 오면 그것을 잡아라. 기회가 왔는데 잡은 거죠. 물어봤대요. 용기 있게. 자신을 억누르지 않고. 왜? 물어보고 싶으니까 물어본 거죠. 이 책에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감각을 믿은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이 책은 나와 깊게 공명하며 내가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것을 파악하는 방법에 변화를 불러왔다. 우리와 우리의 생각이 같은 존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하며 우리의 정신이 에고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그 실체를 파악한 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책의 주제다.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읽으려고 사놨는데 아직도 안 보고 있어요. 나는 적어도 하루 1번, 상황이 좋을 때 2번, 나 자신에게 충분히 조용한 시간을 주려고 애쓴다. 아침 20분, 저녁 20분을 그렇게 사용하면 잠도 잘 오고 집중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하루에 1번, 2번을 명상, 고요하게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확함. 먼저 그대가 무엇이 되려는지 스스로 말하라. 그런 다음 그대가 해야 할 일을 행하라. 에픽테토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먼저 말하고 행동하래요. 너무 간단하죠? 명확하게. 자, 마음속에서 내면에서 나오는 나의 소리를 잘 들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날 아침에 오프라 윈프리는 몇 번이고 비행기를 취소하고 싶었대요. 왠지 오늘은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아. 근데 억지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갔더니 유리에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산소 마스크를 막 쓰고 유리가 막 깨지고 20 몇 분이나 더 가야 되는데 막 비행기가 망가져가지고 정말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내면의 내비게이션이 고장나면 말썽이 생긴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당신의 직감은 당신의 나침반이다. 나는 배워서 알았고 이제는 확실히 주지하고 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머리 밖으로 몰아내고 나 자신의 소리에 귀를 여는 것의 중요성을 나는 대기 위에서 배웠다. 그 대기. 그러니까 그 하늘을 날면서 배운 거죠.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서 겪은 어마어마한 일들. 어느 날 전화가 받기 싫은데 전화가 자꾸 울렸고 그걸 계속 받으면서 기분이 상하고 짜증이 났대요. 그때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오프라, 통화하고 싶지 않으면서 왜 자꾸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아하 하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대요. 전화벨이 울린다고 해서 내가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설령 시간과 일정이 나의 통제를 벗어나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것은 결국 자신의 탓이다. 당신의 시간을 보호하라. 당신의 시간은 곧 당신의 인생이다. 제 지인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목숨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 누가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내 목숨을 빼앗는 것과도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거짓을 퍼뜨릴 때 그런 행동을 하는 진짜 이유는 실은 당신 때문이 아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뒷말이란 전국을 휩쓰는 소문이든 친구 사이 불평이든 그 말을 입에 낸 사람들이 느끼는 열등감을 반영한다.
무슨 이유에서건 우리가 스스로 무력하다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상대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만큼 용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다. 악플러, 뒤에서만 애욕하는 사람, 이런 거 나 때문이 아니래요. 그 사람이 열등감이 있어서 자기가 가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 앞에서 말할 용기도 없는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요. 돈, 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나는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훨씬 더 잘 즐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 당신이 구매한 물건을 집으로 가져왔을 때 손톱만큼의 후회도 없고 열흘이 지난 후에는 처음 샀을 때보다도 더 기분이 좋다면 당신은 현명한 쇼핑을 한 것이다. 오늘은 오프라 윈프리의 책 읽어봤어요.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많이 요약을 해서 읽어봤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오프라 윈프리 책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